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호기심 천국 위치와 좌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제는 마법사 체스와 알파고와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자, 제일 먼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한번 봐볼게요. 마법사 체스가 나오는 명장면이죠. 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게 된다면 둘둘씩 짝지어서 4명이서 마법사 체스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서 조금 안타깝네요. 우리가 이거를 직접 해본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마법사 체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Ron, you don't suppose this is going to be like real wizard's chess, do you? You there, D5! Yes, Hermione. I think this is gonna be exactly like wizard chess. Castle to E4! Pawn to C3! Wait a minute. You understand, right, Harry? Once I make my move, the Queen will take me. Then you're free to check the King. No. Ron, no! What is it? He's going to sacrifice himself. No, you can't! There must be another way! Do you want to stop Snape from getting that stone or not? Harry, it's you that has to go on. I know it. Not me, not Hermione, you. Knight to H3. 잘 보았나요? 마지막에 론의 대사가 떠오르죠. Knight to H3 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폰한테 얘기했죠. D5로 가라고. 자, 한번 볼까요? 체스는 8 곱하기 8의 정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네모난 게임판이에요. 여기에 검정, 흰, 검흰 이렇게 판이 다 색깔이 달라져 있죠? 이 판 하나에 체스말이 하나씩 얹어져 있습니다. 각 모양, 체스말의 모양에 따라서 이동 규칙이 있고요. 그 규칙에 따라 말을 움직여서 먼저 상대의 킹을 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이 판의 가장 오른쪽 끝에, 각 게임하는 사람의 오른쪽 끝에 하얀색 칸이 있어야 바르게 놓은 거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배치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제일 처음 게임 포지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 사각형 밖에 보면 A, B, C, D, E, F, G, H,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와 기호가 적혀 있죠. 이것은 각 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와 기호예요. 이것만 있으면 아까 론처럼 손을 쓰지 않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체스말을 옮길 수 있어요. D5로 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D5가 어디냐? 찾아볼까요? A, B, C, D 있는 D줄 보이시죠? 여기에 1, 2, 3, 4, 5 있는 5번째 칸 거기로 검은색 폰을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 요렇게요. 이렇게 움직인 거였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론이 움직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체스판에는 가로와 세로줄에 A, B, C, D와 1, 2, 3, 4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조금 더 쉽게 각 말의 위치와 이동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체스 표기법이 나타나져 있죠. 제일 먼저 가로줄에 있는 A, B, C, D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세로줄에 있는 1, 2, 3, 4, 5, 6, 7, 8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알겠나요? 그럼 한번 볼게요. 다음 파란 동그라미 위치를 읽어볼까요? 그렇죠. 왼쪽에서부터 A, B, C, 그러니까 C줄에 위치하고 있고요. 밑에서부터 1, 2, 3, 4, 5, 6, 7, 그래서 7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얘 이름은 C7, 그렇죠.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바둑판에 대해서 해볼게요. 바둑판도 체스와 마찬가지로 가로와 세로 칸을 나눠서 각 가로줄과 세로줄에 문자와 숫자를 붙여서 위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체스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 체스는 한 칸에 말을 하나씩 올려놓는다면 바둑은 선과 선이 교차하는 점에 말을 올려놓는다는 것이 조금 다르겠네요. 그러면 바둑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줄에 A, B, C, D, 그 다음에 세로로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붙을 건데 숫자를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붙여요. 체스랑 다른 점은 그렇죠. 숫자가 밑에서부터 붙여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붙여진다는 게 조금 다르네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겨진 기부에 저 백돌 위에다가 빨간 별을 하나 달아놨어요. 저 빨간 별 위치를 한번 읽어볼래요? 밑에 힌트를 주기 위해 A, B, C, D랑 1, 2, 3, 4를 적어줬어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G8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요. 이 별의 위치는 G8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체스와 바둑이라는 보드게임들을 통해서 각 말들의 위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세로줄을 먼저, 가로줄을 나중으로 읽었죠? 세로 라인의 이름이 A, B, C, D, 그죠? 가로 라인의 이름이 1, 2, 3, 4, 5, 6, 7, 8 이랬죠? 자, 그럼 우리 생활에서는 이 가로와 세로 위치, 좌표를 이용해서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거요. 차 타면 맨날 하는 내비게이션. 그죠? 핸드폰에도 GPS, 우리 옛날에 포켓몬고 같은 거 할 때 많이 썼었죠. 그런 거 할 때 많이 썼었던 그 GPS, 그 다음에 지도를 볼 때 뭐 동경과 북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있었었던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들을 때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보셨나요? 동경 132, 북위 37.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경 132와 북위 37, 이거는 우리가 GPS 좌표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예요. 소위 경도와 위도라고 부르는데요. 경도는 무엇이냐면 경선,
영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는 동경은 동쪽으로 132도 돌았다 이런 얘기고요. 위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위선 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37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일단 선생님 잠시 부천시청을 구글맵으로 검색한 걸 보고 뒤에서 경도와 위도에 대해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도는 선생님이 부천시청을 구글맵으로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소 밑에 적혀 있어요. 37.503481, 126.766053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숫자가 바로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청은 북위 37.503481도 그 다음에 동경 126.766053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위도와 경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도.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또는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해요. 지구본에서 가로로 그어진 선들을 얘기하죠. 집에 지구본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적도를 기준으로 위에 있죠. 그래서 북쪽으로 위에 있다. 그래서 북위라고 부릅니다. 자, 적도는 영도예요. 위도가 영도고요. 남극과 북극을 각각 90도로 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달라집니다. 위도에 따라서 태양을 받는 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을 받는 각이 다르니까 받는 에너지도 달라지고 그래서 적도와 가까울수록 굉장히 덥고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추워집니다. 우리나라는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중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온대기후나 냉대기후 정도가 나타나 있어서 되게 따뜻하고 사람이 살기 좋아요. 사계절이 있고요. 위도에 따라 날씨, 기후가 달라진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위선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를 반으로 뚝 잘랐어요. 자, 여기를 적도 0도 보이시나요? 0도, 위도가 0도인 이 부분이 적도인데 얘를 중심으로 북극점과 남극점까지 위로 90도, 아래로 90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33도,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대략 요쯤에 위치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을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경도. 자, 지구의 남극과 북극을 지나는 세로로 그어진 경선 사이의 각을 경도라고 하는데요. 왼쪽 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보통 세계지도 볼 때 보는 건데 이 세로선이 경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도를 나타낼 때 쓰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요. 이 경선의 맨 윗부분에 이 다다다다다 있는 것들이 다 북극에 합쳐져 있게 돼요. 왼쪽과 오른쪽을 잘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조금 존재합니다. 자, 그럼 경도란 대체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본이나 지도에서 가로로 그어진 선은 좀 전에 배웠던 위선, 세로로 그어진 선은 남극에서 북극을 잇는 경선입니다. 이 경선의 기준점은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던 지점, 런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영국의 런던 정도가 경선의 기준점인 0도고요. 얘를 중심으로 지구를 다다다닥 360등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의 동쪽으로 180도까지는 동경, 그 다음에 서쪽으로 180도까지는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한민국 서울은 동경 127.5도 정도 되고요. 아까 독도는 132도라고 했죠. 다시 지구를 잘라볼게요. 이번에 지구를 보기 편하게 이렇게 가로로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선의 구조를 잘 보시면 가운데 본초 좌우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경선 0도 지점이에요. 런던 보이시나요? 위에 런던? 영국 보이세요? 런던을 슬쩍 지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서울 있는 곳, 독도 있는 곳까지 따져보시면 여기 빨간 표시 이 부분 정도가 되겠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우리 학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또 지도에서 우리 학교를 찍어봤어요. 우리 학교를 찍어보니까 주소 밑에 위도와 경도가 나타내져 있네요. 우리 GPS 좌표를 나타낼 때는 위도를 앞에, 경도를 뒤에 쓰고 가운데 콤마를 이용해서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처럼 37.509621, 126.7571132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위도와 경도를 알 수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집 좌표는 대체 위도와 경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각자 지도 앱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리고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나라나 도시의 GPS 좌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또는 여행하고 싶은 나라나 도시 GPS 좌표를 찍어서 가족에게 주고 이곳이 어디게요? 라고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딘지 알아내고 나서는 그곳에 대한 얘기를 나눠주면 좋겠네요. 실제로 여행을 갈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 곳을 한 번씩 찜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하러 가주세요. 안녕!